매력 포인트인데? 매력 포인트로 뒤에 적는 거. 딱 찍었잖아. 그래서 여기다 하나 추가해서 얼굴 그림. 거기다가? 어? 학교 그림. 애들이 거기다 그림 그려줘? 오호. 친구들이 아이한테 되게 관심이 많구나. 아니요, 괴롭힌다는 거죠. 네가 괴롭히는 게 아니고 확실히 제가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확실히 너가 괴롭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습니까? 자, 운동 방정식 얘기 했었지요?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맞습니다. 자, 운동 방정식 세우는 요령까지 했어요. 어디 가게? 주민이? 집에 가게? 아파? 왜? 영상 꼭 봐. 영상 꼭 봐. 매우 중요한 얘기야 오늘. 몇 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운동 방정식 세우는 요령까지 했었지. 맞아요? 네, 맞아요? 맞냐고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FMA까지 했죠. 이게 운동 방정식. 자, 운동 방정식 세우는 순서부터 한번 차곡차곡 알아보도록 하자. 자, 운동 방정식 세우는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매우 중요한 얘기야, 얘는.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단계별로 처리해줘야 문제가 쉽게 풀려. 권장하는 방법이야. 자, 일단 첫 번째 단계, 주어진 그림에 각 물체에 작용하는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표시한다. 힘들을 표시할 때는 각 물체를 기준으로, 자, 화살표를 이용해서 힘의 방향을 표시해주고, 기호를 이용해서 이게 어떤 힘이란지를 표시해줘야 해. 만약에 이거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오리무중이 됩니다. 오케이? 오리무중으로 문제가 이상하게 흘러버려요. 얘를 반드시 올바로 선정해줘야 돼. 그래서 힘들의 종류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잘 봐두시고. 자, 두 번째 단계. 힘들이 있으면 물체의 운동을 예측해 볼 수 있겠지. 더 큰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물체 운동을 예측해서 물체 운동을 예측하여 각 물체에 작용하는 각 물체의 가속도를 설정해 준대. 만약에 예측을 잘못해서 힘의 방향이 아니고 힘의 크기를 예측을 잘못해서 운동 방향을 반대로 설정하면 결과가 마이너스 값이 될 거야. 크기에는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잘못 잡아도 상관은 없어. 오케이?
방향을 잘못 잡아도 상관없지만 자 힘의 방향만 정확히 표현해주면 같은 결과를 주게 된다라는 걸 명심해 두시고요. 자 이때 가속도와 같은 방향의 힘들은 자 힘들은 플러스 F라고 써요. 플러스 F. 그리고 가속도와 반대 방향의 힘들은 마이너스 F라고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계. 자, 각 물체들의 운동 방정식을 세웁니다. 자, 어떻게 세웁니까?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 작용한 힘들의 합이 그 물체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래서 전체 운동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자, 물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면 얘는 미지수가 여러 개인. 이때 미지수는 누구? 힘들이 미지수가 되고요. 가속도가 미지수가 될 거야. 그래서 연립해서 푼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워줄 수가, 자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이 5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찰이 없는 어떤 면이 있어요. 자 이쪽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어. 이 물체의 질량은 M1이야. 자 실에 질량이 M2인 물체가 있어. 또 실에 질량이 M3인 물체가 있어. 그래서 얘를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줘서 당기고 있어. 근데 영재학교 다 떨어진 거야? 2단계에서? 전멸?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했길래? 어? 수학을 얼마나 못 봤길래 그래? 수학이요? 과학은 되게 쉬웠잖아. 과학은 진짜 쉽긴 했는데 수학이 학원에서 데뷔를 잘못했어. 그치? 어? 요즘 경향을 몰랐어. 내가 볼 때. 에이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조합 순열 쪽 되게 많이 나온다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야 조합 순열 쪽 많이 봐둬야 돼, 경우의 수 많이 봐둬야 돼 얘기 안 해줬니? 내가? 그게 그걸걸요. 같은 줄 있을걸요. 그 시험 보는 같은 줄. 내가 그때 얘기해줬어? 선생님이 최근 연도 기출문제 쭉 훑어보니까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졌더라고. 그래갖고 조합 순열 경우의 수 꼭 봐둬야 될 거다라고. 선생님은 알았는데, 응? 선생님 알았는데 그게 최근 한 3년 전부터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도형도 영재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경우의 수도 그래. 경우의 수는 진짜 이것도 영재성 엄청나게 필요하거든. 옛날에 선배인데 인천과학고 사기 선배야. 걔는 진짜 막 거의 뭐라고 해야 돼, 머리가 기발라. 걔가 이제 인천시에서 봤던 수학과 경시대에서 걔가 최우수 받았었거든. 근데 걔는 정석을 안 봤어. 그냥 중학교 교과 내용까지 A급도 어렵다고 안 보던 애야. 근데 문제 하나를 접하는데 와 대박이던데. 어떤 방을 그려놓고 그 방에 표시된 면인가 그걸 통과하는
그거를 잡는 거야. 근데 걔는 진짜 기발나게 풀어. 수학 문제야. 막 하더니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풀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갖고 그 경우의 수를 엄청 잘 찾더라고. 그래갖고 딴 애들도 감탄할 정도야. 와, 어떻게 했어? 다시 설명해봐. 이 정도야. 그래갖고 그쪽도 영재성 판별이 상당히 많아. 최근에 한 3년 전인가부터 경우의 수 문제가 굉장히 많아졌어. 그게 과학 문제로도 나오고 있었어. 과거 가서 조절해야겠네요. 과거 가서 조절해야죠. 대학교 일찍 가니까 좋지 뭐. 근데 지금 너는 과거 가도 문제야. 상현이는 여자친구 때문에 문제긴 한데 그래도 노력 좀 하는 편이잖아. 근데 지금 아이니는 노력이 요즘 그 뭐지? 노력하고 있어? 면접 대비하려고요. 수학책이랑 과학책 읽어보고 있어 집에서 진짜. 왜냐면 면접 때 오기 싫어가지고 좀 하고 있어요. 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런 거지. 목숨을 걸고 해야 돼. 목숨. 근데 그 지금 목숨 걸 가치는 없다 이거지. 학원 안 가는 날 하고 있어요. 수요일 같은 거. 진짜 막 목숨 걸고 해야 돼. 과거 목표했을 때는 굳이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거든. 학교 내신만 이제 잘 해놓고 영어는 졸업과 함께 다시. 어차피 학교 가면 영어 비중이 없어갖고 적당히 이제 잘하는 정도 1, 2등급 찍도록 해주면 돼. 과거에서 2등급이면 엄청 잘하는 거야. 연태까지 평균 2등급 해갖고 다 졸업한 애들 상당히 적어. 5, 2등급 맞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야. 모든 과목에서. 좀만 가서 열심히 해서 조기 졸업해야 돼. 한 10%가 조기 졸업이에요. 걔네들이 32명. 상위 20% 정도. 아니야. 8이니까 4, 8이 30, 40%? 근데 다 조절이에요. 조진한. 조졸, 조진 합쳐서. 그 중에서 잘해야 돼 조절. 조졸하려면은 2등급 앞쪽에 있어야 될 거야. 좀 빡센. 10등 근처? 평균적으로 약 10등 근처. 조졸을 하면은 조진 애들도 카이스트 다 가지. 근데 이제 조졸하면 서울대를 쓸 수 있잖아. 자, 이렇게 나타났대요. 그렇다면 자, 물체작용의 힘들을 표시해 볼게. M1은 누가 당겨주지? 줄이 당겨주지. 줄에 작용한 힘을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어? 장력 T라고 했는데 줄이 두 개니까 T1이라고 쓸게. M2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오른쪽으로 T2. 왼쪽으로는 같은 줄은 장력이 같잖아. 줄의 질량 무시할 때 얘는 T1이야. 자, 여기 F로 당기면 이쪽은 얼마로 당기니? T2로 또 당기게 돼. 그리고 전체적으로 얘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지?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왔는데 이 운동의 특징, 모든 물체의 가속도가 다 같아. 오케이? 여기에서 인과가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진과학 애들은 해주는데 인과학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1학년 때. 근데 이걸 한번 해주도록 할까.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게 있어. 이 물체들을 질점으로 표시해. 질점으로 표시해 놓고 이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표시해 볼 수 있어.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1G가 되지. 위로는 수직항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N1. 이때 위아래로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두 힘은 같아야 해.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운동을 시키는 힘이지. 알자 힘이지. 어떤 힘이 나타나? T1이란 힘이 나타나. 자, M2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 또 그려줄 수가 있다. M2에 대해서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수직항력 N2. 오른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T1. T2. 왼쪽으로는 반대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T1이 나타나. 이 힘의 차이 때문에 물체가 가속도 운동하게 돼. M3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 보면 아래로 무게가 얼마가 나타나지? M3G가 나타나고 윗방향으로 수직항력 N이 나타나야 되겠지. N3.
오른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납니까? F. 왼쪽으로는 T2라는 힘이 나타나게 돼. 이해해? 그래서 얘는 모두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한다라고 해. 그래서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해요. 아시겠어요? 자유물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살펴보자. 자, T1이라는 힘은 M1A야. T2-T1이라는 힘은 M2A야. F-T2라는 힘은 M3A가 돼버렸어. 자, 그렇다면 얘는 전체 더하기를 해보자. T1, T1, T2, T2야. 그치? 그럼 좌변은 뭐만 남지? F. 그리고 우변은 뭐가 돼버리니? 이렇게 돼버리겠지. 따라서 이 물체 가속도는 뭐가 돼버리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F가 되겠지. 얘를 대입하면 T1을 구할 수 있어. T1이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뭐가 돼? M1 곱하기 F가 되겠지. 그지? 자, T2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더하기 M3분의, 자, T1을 대입해서 넘겨줘. 그럼 M1 더하기 M2A가 되겠지. A 대신 쓰게 되면 이렇게 T2가 나타나겠지. 이해해요? 굉장히 유명한 예야. 그 미국이나 유럽 쪽 애들은 물리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세지 않거든. 이 정도 문제가 고등학교 학교 경시 문제 정도로 이용되죠. 응? 미국도 학교 경시대가 다 있다. 그래갖고 이 정도 문제가 학교 경시 문제로 이용되죠.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생 되면서 걔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우리나라 애들은 놀고. 응? 정반대야. 미국도 대학도 대학 나름이긴 하다. 근데 보편적으로 주립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되게 열심히 해. 대학교에서 목표가 있어서. 근데 거기는 뭐 학벌에 대해서 크게 신경도 안 쓰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특별히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난 이걸 하고 싶다라는 소신이 있는 아이들은 되게 열심히 해. 없는 애들은 아예 그냥 알잖아. 대기업 들어갈 생각보다 꿈이 그냥 자기 꿈이야. 뭐 나는 뭐 그런 애들도 있어. 실제로 자동차 정비공 되고 싶어하는 애들도 있더라. 자동차가 좋아서 그냥. 그걸 뭐 개발하고 이런 거보다 부셨다 하는 게 좋아갖고 나는 정비공 될 거야 하는 애도 있더라고. 우리나라는 뭐 정비하는 분들이 그닥 옛날에 꿈이 자동차 정비 쪽은 아니란 말이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술을 배워갖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데 걔네들은 그게 꿈이 있어. 아주 신기하게도. 그 꿈을 실현하고 사는 애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대학이 굳이 뭐 소용없어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선생님 조카 애들이 미국에 이제 3명이거든. 선생님 외갓집 누나 형님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뭐 40몇 살 됐겠구나. 근데 얘네들이 한 명 빼놓고 다 대학을 안 갔어. 꿈이 달라갖고. 그래도 고기도 다 먹고 사나 봐. 그럼 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학벌하지. 대학 안 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나잖아. 근데 선생님 생각에 뭐 굳이 뭐 대학 가서 열심히 안 할 거면 굳이 대학 안 가도 된다 주의야. 대학을 가더라도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쪽 일하면 되지. 선생님 주의는 그거야. 예를 들어 쓸데없는 대학 되게 많잖아. 뭐 피부 미용 배우는데 대학 갈 필요 없잖아. 근데 대학에 과가 있어. 뷰티과 뭐 해갖고 있어. 굳이 그거를 대학 가서 배우나?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그런 류의 아이들이 많아. 그 다음에 장례 지도학과. 장례 지도학과가 뭔지 알아?
그거 보람상조. 보람상조 염해주고 이런 과가 있어. 물론 그 좋은 일이긴 한데 그게 굳이 대학에서 배워야 되나? 그치? 돌아가신 분 그 잘 모시는 건데 그게 대학에서 가르친다는 것도 웃기잖아. 그리고 별과들이 다 있어. 부동산학과. 그냥 복도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공인중개사 자격 따면? 근데 그것도 과가 있어. 너무 대학을 위한 대학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안 해도 충분한데 그 낭비야. 시간 낭비, 사회적 낭비.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어디 보니까 자동차 딜러 학과인가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냥 자동차 파는 거잖아. 잘 팔면 되잖아. 근데 굳이 대학에서 그거를 별 희한해. 나라님이 이상해서 너희들은 그 아이 어떻게 생각하니? 백강현이란 아이 10살짜리인데 서울과학고에 올해 입학했다가 며칠 전에 자퇴했어. 몰라? 10살에 서울과학고 엄청 천재가. 뭐 그렇지. 들어봤어 얘? 어떻게 생각해? 망할 것 같은데 10살부터 솔직히 서울과학고 미칠 것 같아. 선생님은 예견된 참사다. 그 비슷한 아이가 옛날에 있었거든. 송유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 걔도 어떻게 보면 실패했거든. 실패했는데 이 부모님 욕심이 너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IQ가 막 줄어들진 않잖아요 지금. 줄어. 근데 그래도 나이 먹으면. 천재면은 좀 남아있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평범해져. 그럼 적당히 공부만 하고 놀면 되는 거 굳이 과거로 가야 돼. 서울과학고. 근데 그 아이는 뭐 그 영재 발굴단인가 거기도 나왔었대. 근데 예견된 참사. 사회생활 많이 못하고. 사회생활도 좀 그렇고. 그리고 10살짜리가 10대 후반대 애들하고 학교생활 같이 해야 되는데 썩 쉽지가 않지. 그리고 부모님이 그거 같아. 우리 애가 영재니까 학교에서 특별 대우를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송유근이라는 아이도 그런 대우를 바랬거든. 근데 대학에서 해주니? 걔는 대학까지 입학했었어. 다녔어. 1년인가 2년인가 3년. 근데 학교에서 특별 대우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 걔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특별 대우 해줘? 그냥 또래에 비해서 높은 거지 학습 능력은 다를 수 있거든. 지가 좋아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데 다른 분야는 못할 수도 있잖아. 근데 걔가 이번에 가장 치명적인 게 물리 점수가 거의 꼴찌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물리가 뒤쪽에 있어. 다른 거는 웬만하면 그래도 잘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물리라는 게 썩 쉽지가 않은 게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냥 단순하게 공식 갖고 한다고 물리 문제가 풀리는 게 별로 없거든. 거기다 또 고도의 수학적 능력도 필요해. 다양한 뭐라고 해야 돼? 종합학문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거를 아이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는 것은 IQ는 되게 좋은데 특정 분야로 좋다. 그냥 단지 외우고 이런 것도 잘하는데 이런 부분, 심오한 부분까지 이해가 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예견된 참사.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어. 얘의 질량은 M1, 얘의 질량은 M2라고 하자. 자, 이때 오른쪽으로 얘를 밉니다. 자, 이쪽 방향으로 밀면 이 접촉면 사이에서 M1은 M2를 오른쪽으로 밀어주지. 그래 안 그래? 반작용으로 M2는 M1을 뒤로 또 밀어주겠지. 맞아요?
전체적으로 힘이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속도 A로 운동하게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 자, 역시 자유물체 그림이라는 걸 얘기해 보자. 자유물체 그림을 보자. M1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볼까? M1은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지? M1G. 위로는 수직항력 N1이 있어. 오른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F. 왼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스몰 f가 나타난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M2라는 녀석의 자유물체 그림은 아래로 얼마 힘이 나타났지? M2G가 나타났어. 위로는 N2가 나타났어. 이쪽 방향으로는 얘들이 힘의 평형관계를 유지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고 있지? F라는 힘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이해해? 그래서 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얘는 자 F 마이너스 스몰 f라는 값이 M1A가 되지. 그죠? 자,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값은 M2A가 돼버렸단 말이야. 따라서 두 녀석의 합은 FF 지워지고 좌변은 라지 F는 M1 더하기 M2 곱하기 A가 됐지. 따라서 A는 얼마가 됩니까? M1 더하기 M2분의 F라는 가속도를 갖게 된 거야. 그쵸? A를 대신 넣어주면 스몰 f를 구할 수 있지. 스몰 f는 뭐가 돼? M1 더하기 M2분의 M2 곱하기 F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꼴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운동 방정식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자. 세 번째 운동 방정식. 근데 그 앞서서 공부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선생님 알기로는 그 친구가 영국의 여자아이인데 최연소 교수가 있어. 최연소 교수.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됐을 때 나이가 16살이었어. 수학과. 그것도 영국의 캠브리지대. 캠브리지대 교수가 됐어. 엄청 똑똑한 거지. 근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열 몇 살, 20대 안 돼갖고 사라졌어. 학교에 무단결근하고 집에도 가출하고 없어졌어. 그래갖고 이 애를 찾으려고 막 경찰도 난리 나고 다 막 나라가 뒤집어졌었어.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찾았어. 어디서 찾았는지 아니? 사창가에서 찾아냈대. 그러면서 얘는 굉장히 그 생활에 행복하다고 한대. 왜? 머리 안 쓰고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응? 이게 잘못된 영재 교육의 폐해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영재 교육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 제도권 교육이 있지. 어떤 형태에서 어떤 제도권의 교육이 있니? 우리나라는 모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다고 생각한 나라야. 응? 모든 교육이 평등해야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있지? 모든 교육이 평등하다 보면 잘하는 애들이 역차별을 받지. 그러니까 영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똑같아지는 거지. 교육의 결과. 나라가 너무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교육 자체도 파퓰리즘 정책 때문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 피해를 받는 거야. 너희 같은 경우에도
아이니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좀 색다른 영재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엄청 똑똑해진 아이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제도권 교육하에서는 얘는 뭐니? 아주 문제아야. 응? 그치? 아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가 질문하면 싫어하지? 아니요, 선생님도 좋아요. 그럴 리가 없어. 요즘 학교에서 질문을 안 해요. 그치? 하도 쫑코 당해갖고. 응? 하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미친놈이에요. 걔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른 영재 교육이 좀 필요해. 응? 그래서 하주 같은 경우에는 아이니도 좀 그런 편인데 둘은 실제로 만지면서 직접 체험을 시키면서 교육시키면은 상당히 두뇌 발달이 더 좋았을 거야. 제도권 교육이 망쳐놓은 애들이야. 달이 궁금하니까 달로도 보내보고 지구에 못 돌아오게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 안타깝지. 이번에 그럼 3단계까지 한 명도 못 간 거구나. 에휴. 찬진이 붙었다는 거. 찬진이? 천재예요. 이게 수업 시간에 어. 그냥 자가지고요. 이제 불러면 일어나서 한 10분 만에 그러고 자고 이러는. 아, 걔 누구지? 찬진이 말고 키 좀 크네. 기한이. 걔는 떨어졌어. 걔는 1차에서 떨어졌어. 1차에서 아예 걔는 근데 내신이 안 좋았나? 머리가 좋은 것보다 노력파여가지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내가 좀 더 먼저 얘기해 줄 걸. 경우에서 많이 나오니까 더 많이 봐. 경우에서만 풀었으면 진짜. 정강은 전체에서 단계 틀렸거든요. 누구? 한 문제도 아니고 정강 키큰 여자 경우. 이게 전체 문제에서 단 문제 틀렸어. 한 문제에서. 그래? 걔도 됐어? 이게 2학년 때 2차로 붙었었는데. 좀 천재가 없고. 걔 물리 잘한다고 근데 선생님 칭찬 되게 많이 해줬잖아. 되게 니들이 질투했잖아. 약간 어느 순간부터 병 느껴가지고 그냥 안 질투했어요. 벽이 느껴져? 걔 좀 만리장성이지? 응? 위로 만리장성이지? 응? 여자가 있었는데 키가 이만해. 응? 난쟁이 똥자루야. 옆에 서 있으면. 그때는 유난히 더 작았잖아. 그때도 훨씬 지금은 조금 더 컸고. 너도 많이 컸잖아. 머리통 하나 큰 것 같은데 그때에 비해서.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상 모서리야. 자, 이렇게 돼 있었어. M1, M2가 있었지.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났지? 중력이 나타났어. M2G. 위로는 어떤 힘이 나타났어? 장력 T가 있었어. 오른쪽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났지? 장력 T가 나타났다고. 그래서 얘는 자, 아래로 A로 내려오는데 같은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가속도가 똑같아. 얘는 오른쪽으로 A로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자, 얘도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얘기해 볼까? 자, M1인 물체에 대해서 마찰이 없는데 아래로 M1G라는 중력이고 위로 수직항력 N이 있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자, T라는 힘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한편 M2에 대해서 살펴보면 M2는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어? M2G라는 힘이 있고 윗방향으로 어떤 힘이 있어? T라는 힘이 있어. 단, 이 도르래의 마찰이 무시될 때야. 오케이? 도래가 마찰도 없고 회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때. 그래서 얘가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운동을 하는데 M2G가 T보다 큰 경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운동 방정식을 얘기해 보자. T는
M1A야. 자, 그 다음에 M2-T는 M2A가 됐어. 더하면 뭐가 돼버리지? TT 지워지고 좌변은 M2G라는 값이 M1 더하기 M2A가 된 거지. 따라서 A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M1 더하기 M2분의 M2G가 되었다라고 해. 자, 그러면 장력 T는 얼마일까? 장력 T는 M1A가 되니까 M1 더하기 M2분의 M1 M2G라는 값이 되어버린 거지. 이해해? 자, 이번에는 마찰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자. 책상 윗면에 마찰이 있다라고 해. 책상 윗면에 마찰이 있다. 얘는 오른쪽으로 장력 T가 있어. 자, 그리고 왼쪽으로는 마찰력이 있는 거야. 운동 마찰력에서 μn이라고 할게. 자,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있지? M2G, 위로는 T가 있지. 그래서 얘 아래로 내려올 거야. 마찰력보다 큰 힘이 작용하는데 중력이 크다면 얘는 내려올 거야. 그리고 얘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자유물체 그림을 한번 볼까? 자유물체 그림을 살펴보는데 M1에 대한 자유물체 그림은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1G, 위로는 N이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T, 왼쪽으로 μn이라는 힘이 나타난 거지. 그죠? 마찰력. 자, 한편 M2에 대해서 살펴보면 M2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 위로는 장력 T가 나타나게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운동 방정식을 보자. M1에 대한 식을 먼저 살펴볼까? M1은 이렇게 나타나. T-μn은 M1A야. 한편 N-M1G는 0이 돼버린 거지. 정리해서 집어넣어주면 T-μ M1G라는 값은 M1A야. 그죠? 자, 그리고 이쪽 I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면 M2는 자, 얘는 M2G 마이너스 T가 M2A가 된 거지. 더해보자. TT 지워지지. 얘는 M2 마이너스 뮤 M1G 라는 값이 M1 더하기 M2A가 된 거야. 따라서 A라는 값은 뭐가 되지? M1 더하기 M2분의 M2 마이너스 뮤 M1G가 돼버린 거지. 그죠? 자, 여기 A 대신 넣으면 이항시키면 T를 알 수가 있어. T는 뮤 곱하기 M1G 더하기 M1 더하기 M2분의 M1 M2 마이너스 뮤 M1G가 되거든. 통분해서 정리하면 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M1 더하기 M2분의 1 플러스 뮤 곱하기 M1 M2G라는 값이 되어버린다라고 해. 통분하면 바로 나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한 예가 있고, 이번엔 5번째 예야.
자, 다섯 번째를 한번 보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 자, 도룰의 이야기야. 천장에 매달린 도룰의 얘기야.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아래로는 뭐가 있대? M1이 있어.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뭐가 있어? M2가 있어. M2가 더 크다라고 가정해보자.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M2G. 위로 장력 T가 나타나고 얘도 위로 장력 T가 있고 아래로 뭐가 있어? M1G가 돼버렸어. 오케이? 자, 이때 얘는 아래로 A로 내려오고 얘는 위로 A로 올라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자, 이건 자유물체 그림이 요거 각각이 자유물체 그림이야. 요거에는 힘이 없단 말이야. 자, 따라서 운동방정식 그냥 가면 M1에 대해서 T-M1G는 M1A라고 써. 자, M2에 대해서 M2G-T는 M2A라고 쓸 수 있어. 자, 이 두 녀석을 연립시켜 보자. TT 지워져 버리고 얘는 M2-M1 곱하기 G라는 값은 M1 더하기 M2 곱하기 A야.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M2-M1G가 되겠지. 대입해서 이항시켜 정리해주면 T라고 하는 값은 M1 더하기 M2분의 2배의 M1, M2G라는 값이 됐다라고 해. 이게 가장 기본 유형의 운동 방정식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두 개 정도만 한번 풀어보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책의 125쪽에 43에서 45번 43, 45번 자, 그 다음에 51번 그리고 52, 53, 52번까지만 한번 풀어보자. 43, 45번하고 51, 52번 문제까지만 풀어보자. 잠깐만 교무실 좀 내려갔다 올게요.